세종시록 115군 세종 29년 3월 23일 을리오 첫 번째 기사 1447년 명정동 12년 시인의 조역을 일체 금지시켜 명부에 등록된 공장을 추세하였다. 전지하기를 공조의 제색 공장을 능히 추세하지 못하여 결혼이 있어도 보충하지 못하며 야인에게 사여하는 물건과 여러 별예의 등의 일을 시중의 사람으로서 조역이라 일컫고는 시인의 판매하는 물건을 빼앗아서 그 용도에 제공하게 되니 후일에 비록 값을 주더라도 수량을 맞지 않으므로 백성을 괴롭히고 정사를 해치게 함이 이보다 심한 것이 없다. 그러므로는 시인의 조역을 일체 모두 금단시키고 공장의 명부에 등록된 공장은 낱낱이 추세하 일을 시키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115군 세종 29년 3월 24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세자가 상제를 휘덕전에서 지내다. 최복을 벗고 짙게 물들인 회색 월령을 입었으며 공례의 제복이 해지면 불에 살라버린다는 글에 의하여 최복은 이를 불에 살라버렸다. 공례는 예계의 편명이다. 세종시록 115군 세종 29년 3월 25일 4일 병술 두 번째 기사 도성 아래의 도적을 수색하여 잡게 하였다.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도성 아래 심리는 왕하의 먼저 미칠 곳인데 많은 도적이 숨어 있으면서 남의 소와 말을 훔쳐서 날마다 도살하는 것으로서 이를 삼고 혹은 어두운 밤에 남의 재물을 위협하여 빼앗기도 하고 혹은 고의로 남의 집을 불사르기도 하여 간사하고 악독한 짓이 이보다 심한 적이 없으니 청하고 내 뜻밖에 나가서 자주 군사를 내어 그들을 수색해 잡는다면 비록 혹 잡지 못하더라도 도적은 저절로 자치를 감출 것이며 군사가 만약 능히 잡는다면 특별히 별도를 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15군 세종 29년 3월 24일 병술 세 번째 기사 경상도 감사가 산음 현에서 캔 금을 바쳤다. 장선탄에서 6돈을 얻고 조탄에서는 5돈을 얻고 차2탄에서는 6돈을 얻었다. 매 한 탄마다 각각 6일 동안을 300명을 사역하여 이를 채취한 것이었다. 세종시록 115군 세종 29년 3월 25일 정행 첫 번째 기사 김효성을 공조 판서로 이원을 첨지 중추원사로 삼았다. 세종시록 115군 세종 29년 3월 25일 정행 두 번째 기사 황해도 감사 조수량에게 굶어 죽은 백성의 진상을 아뢰도록 유지하였다. 지금도 근데 해주, 송화, 문화, 장년 등 지역에는 혹은 양식이 떨어져서 부종이 나고 혹은 굶어서 죽었다 하니 내가 매우 놀라고 두려워한다. 백성의 사망이 과연 이와 같이 많았는가? 이와 같이 능히 구휼하지 못한다면 마땅히 기근의 상황을 상세히 진술하여 국가에서 미리 도모하게 해야 할 것인데 어찌 이 사실을 개하지 않고서 능히 구휼할 것처럼 하면서도 되지 않았는가? 사실을 갖추어 아뢰게 하라 하고 또 경척한 이종겸에게 유지를 내리었다. 세종시록 115군 세종 29년 3월 26일 무자 첫 번째 기사 도채찰사 황보인에게 흉년 구제에 힘쓰도록 유지하였다. 상원군의 백성이 굶어 죽은 사람이 17일이나 되었으니 이것은 반드시 진유를 시기에 맞춰 하지 아니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굶어 죽게 하여 이 지경에 이르게 한 것이다. 이 고을이 감사의 본영에 매우 가까이 있는데도 오히려 이와 같은데 한며 다른 궁벽한 주연에서는 그 몇 사람이 사망하고 몇 사람이 굶주리는지 알지도 못하니 이를 생각하면 매우 상심이 된다. 이미 의금부에 명하여 감사 권극하를 주액하게 하였으니 새로 임명된 감사가 임지에 내려가는 동안에 흉년을 구제하는 여러 가지 일과 감사가 마땅히 시행할 공부를 모두 다 겸령하게 하라 하였다. 또 유지를 내리기를 극화가 일찍이 아뢰기를 쑥잎과 열매를 따서 물을 끓여 쌀과 소금을 타서 이걸 먹으면 흉년을 구제하는데 긴절합니다 하는 까닭으로 민간의 효유시계를 시험하게 하였다. 그러나 지금 방스를 생각해보니 방스의 쑥을 혹시 탕을 만들어 마시면 허약한 사람에게 매우
고하지만 또한 독이 발생하면 열기가 위로 올라와서 목이 타서 갈증을 금할 수 없으며 눈에 부스럼이 나고 피가 나오니 진시로 함부로 먹을 수 없다 한다. 이와 같이 독이 있는 풀은 더욱 연약한 사람에게는 마땅하지 않으니 민간에 두루 타일러서 다시는 먹지 말게 하라고 하였다. 이때 해마다 성을 쌓아 농사 지을 시기를 빼앗게 되니 그들이 굶주려서 사망하는 것은 진시로 괴이 여길 것이 없었다. 세종실록 115권 세종 29년 3월 28일 경인 첫 번째 기사 말을 황해도와 평안도에 내리다. 여름섬의 말 230비를 황해도의 참로에 내려주고 또 말 50비를 평안도의 합배에 내려주어 찰방의 청에 따른 것이었다. 세종실록 116권 세종 29년 4월 1일 임신 첫 번째 기사 경상도의 창곡을 내어 백성의 벽시에 식량에 쓰도록 하다. 의정부와 육조에서 들어와 문헌을 드리고 인하여 경상도의 의창국을 더 내어서 백성의 엽시와 식량에 쓰도록 하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116권 세종 29년 4월 2일 개사 첫 번째 기사 세자의 인장을 씻어 지인이라 하다. 의정부에 전지하기를 세자가 각도에 명령하는 것을 씻어라 이끄는 것은 유서와 구별하려는 것이니 인장을 씻어 지인이라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116권 세종 29년 4월 4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세자가 휘덕전에서 여름 제향을 거행하다. 세종실록 116권 세종 29년 4월 4일 을미 두 번째 기사 휘덕정의 설날 아침 별제에 소를 잡아 쓰도록 하다. 예조의 전지하기를 휘덕전의 설날 아침 별제에 소를 잡아 쓰는 것을 예기로 삼으라 하였다. 세종실록 116권 세종 29년 4월 4일 을미 세 번째 기사 계모를 고소하려고 계획한 부사직 안숙에게 2등을 감하다. 형조에서 아뢰기를 죽은 첨지돈령 안종림의 아들 부사직 안숙이 그 아비의 시체를 거적에 싸서 장사하고서 한 번도 가서 제사 지내지 아니하고 그 계모 문씨가 숙에게 의논하여 장사 지내려 한즉 숙이 듣지 않고 계모의 집의 소와 말과 곡식을 탈취하고 또 고소하려고 조무의 고소장을 위조하여 상복 속에 넣었다가 일이 발각되었으니 청하건대 직첩을 회수하고 의금부에 가도 신문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라서 곧 의금부로 하여금 신문하게 하였다. 의금부에서 숙이 계모를 고소하려고 계획하였은즉 죄가 교수형에 해당합니다 하니 이 등을 감하라고 명하였다. 세종실록 116권 세종 29년 4월 5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천도와 김산의 일로 승지 박중림 등이 벌받았다.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전현감 송중손의 계집종인 분이가 전장명에게 시집가서 낳은 사내종 천보를 승지 박중림이 이르기를 저희 계집종 삼가가 김삼에게 시집가서 낳은 사내종 김산이라고 하며 억지로 변명하여 서로 다투어 사람을 교사하여 정글을 세웠으니 죄가 곤장 90과 도형 2년반에 해당되었고 또 전 직장 이양동은 중림의 말을 듣고 관련 김덕수에게 의복을 주고 깨어서 천보를 김산이라고 하였사오니 곤장 70과 도형 1년이 오며 교리 권기는 경찰관으로서 김산의 사건을 목천에서 가려낼 때 그 문서의 초안을 불살라 버리고 또 중림의 아들 박팽년과 혹은 황보공이 분명히 김산이 아님을 안다고 은밀히 실토하면서 말하기를 얼굴이 비슷하더라고 하였고 중소는 옥에 있을 때 정신없이 취하여 도망쳐 나갔
하였사오니 모두 죄가 곤장 80에 해당합니다. 미증한 녹사는 8이는 양계로 온 집안을 입거시키고 천보는 영원히 진도의 관노에 소속시키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르되 특히 중림은 직접만 회수하고 여상군으로 귀양 보내며 권기는 3등을 감명하도록 명하였다. 처음에 천장명과 분이와 김상과 삼가를 한 군데에다 두고 천보로 하여금 제 부모를 가려내라 했더니 천보가 나이는 어리나 심히 간사하여 중손에게 붙고 싶을 때는 김삼가 삼가의 뺨을 치면서 욕설을 하여 중림에게 붙고 싶을 때는 장면과 분이 뺨을 치면서 욕설을 하여 형편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여 옳고 그름이 대중이 없고 아비 어미를 함부로 바꾸니 비록 장명의 아들이라 하여도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세종시록 116권 세종 29년 4월 5일 경신 두 번째 기사. 의정부의 충청도 순찰사 김종서의 계본에 따라 태안군 지령산에 봉화대를 쌌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문에 의가에 아뢰기를 충청도 순찰사 김종서의 계본이 태안군 장명년에 전함을 두고 책보를 설치하며 또 시동에 작은 보를 쌓고 안흥, 양에 전함을 두게 하는 일 등은 이제 우선 정지하고 다만 고을 서편 지령산의 크고 작은 산들과 남면의 잡문이는 모두 바닷길로 훤하게 트인 곳이니 적당하게 봉화대를 쌓고 거기다가 심포를 설치하여 만일 적선이 있거든 방포로 서로 연락하고 인민을 들여다 지키면서 기회를 따라 별난에 대응하게 하자고 하였사오니 청하건대 계본에 따라 시행하도록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16권 세종 29년 4월 6일 정문 첫 번째 기사 정분과 이활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정분으로서 의정부 주하참찬 겸 판호조사를 삼고 이활로 지사 관원사를 삼았다. 세종시록 116권 세종 29년 4월 7일 무술 첫 번째 기사 각도 감사에게 흉년 뒤에 묘루 메뚜기의 작해를 제거하도록 유시하다. 흉년을 구제한 뒤에 묘루나 메뚜기가 작해를 하는 일은 예로부터 그러한데 혹자가 말하기를 해충이 처음 내릴 때는 반드시 안개 낀 날에 덩어리가 되어 논에 내려서 가느다란 건물로 싸고 있으므로 만약 그 처음에 묻어버리면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충들을 없앨 수 있는데 민간에서 이런 이치를 모르고 처음에 제거하지 않았으면 마침내 큰 우환이 된다고 하는데 내 생각하건대 혹자의 말이 비록 빈가할 때는 없으나 안개를 따라 해충이 내린다는 것이 세속에 흔히 있는 말이니 과연 그렇다면 모름지기 예방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또 민간에 그랬던 말들이 이르기를 벌레를 많이 죽이는 것은 불가하다 하여 비록 본 사람이 있어도 일부러 다 잡지 아니하니 옛나라 당나라 때 산동 땅에 황충의 피해가 크게 있었는데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고 절을 하면서 곡식 갉아먹는 것을 앉아서 보기만 하고 잡지 않은지라 요승이 어사로서 포황산을 시키고자 아뢰니 자사 예약수가 임금에게 상언하기를 천재를 제거하는 것은 마땅히 덕으로서 하여야 합니다. 유총이 황충을 제거하려다가 이기지 못하고 피해가 더욱 심하였습니다 하고 어사를 거부하면서 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니 숭이 그를 보내어 나무라기를 총은 가짜 임금이므로 덕이 요망한 기운을 이기지 못하였으나 오늘날은 요망한 기운이 덕을 이기지 못한다. 옛적에 어진 수령이 있는 곳에 황충이 그 지경을 피한다는 것은 덕을 닦으면 가히 면할 수 있음을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수령이 덕이 없으므로 덕을 닦으면 된다는 것인가? 지금 모를 갈아먹는 것을 앉아서 보고도 참으면서 구원하지 않았다가 이 때문에 흉년이 되면 자사는 그 무엇이라 말할 것인가 하니 약수가 두려워하여 곧 영을 내려 황충을 14만 섬이나 잡았는데 말하는 자들이 시끄럽게 떠드는지라 임금이 의심하여 다시 숭에게 물으니 대답하기를 용렬한 선비들은 그 짤만 구애되어 변통할 줄을 모릅니다. 이래는 진실로
글에 어긋나면서 도리에 맞는 수가 있고 도리에 어긋나면서도 곤도에 맞는 수도 있습니다. 예적에 위나라 산동 땅에 황충이 있었사온데 작게 여겨 참고서 제거하지 않았다가 사람끼리 서로 잡아먹기에 이르렀고 뒤에 진나라의 황충이 있게 되자 초목이 다 없어지고 수한 마리 서로 털을 뜯어먹기를 이르렀사오니 이제 날아다니는 황충이 있는 곳마다 가득 차 있고 더 멀리 번져가오니 또 하남과 하북에는 집마다 묵은 양식이 없어서 한 번 수확이 없게 되면 이리저리 흩어져 또 돌아다니면서 나라의 안위가 달려싸우니 황충을 잡기에 비록 다 없애지 못할지라도 길러서 우환을 만들기보다는 낫지 않사오리까 하며 황제가 그렇게 여기니 황문갑 노회신이 말하기를 하늘의 재앙이 어찌 능히 인력으로 제지될 것입니까? 황충을 많이 죽이면 반드시 화기에 거스릴 것이니 원컨대 공은 잘 생각하라 하니 숭이 말하기를 초황은 황충을 삼키고 병이 나았고 손숙오는 뱀을 베어 죽이고 복을 받았다. 이제 황충은 다행히 구제할 수 있으니 만일 놓아두면 곡식이 다 없어질 것이니 백성들을 어찌할 것인가. 황충을 죽여서 사람을 구원해내면 화가 나에게 돌아올지라도 그대에게서 떠밀리지 않으리라 했는데 황충의 죄가 그만 끝이었다. 이는 옛사람이 이미 실행한 경험이니 만일 이러한 병고가 있거든 경등은 요승의 이를 본받아서 마음을 다하여 잡아 없애어서 황충으로 하여금 번식하지 못하게 하여 민간의 폐해를 제거하도록 할 것이며 또 황충의 처음 나오는 상황을 조사해 찾아서 아래라 하였다. 세종시록 112권 세종 29 세종시록 116권 세종 29년 4월 8일 기해 첫 번째 기사. 염초로 굿을 만들 때 매매하는 자에 대한 형벌을 정하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문에 의가히 아뢰기를 염초로서 굿을 구워 만들어서 매매하는 자는 이미 정통 8년에 통렬하게 금지하도록 명령이 내렸사오나 이익은 많고 형벌은 가벼움으로 여전히 구워 만들어서 매매하고 있사오니 국가 군용에 중요한 물건을 공공연하게 사사를 쓰는 것이 심히 불가합니다. 삼가 대명류를 살피옵건대 인마와 갑옷, 방패, 화통, 화포, 기두, 호대 따위의 금지에 해당하는 군기를 사사로이 가진 자는 한 건마다 곤장 80에 처하며 사사로이 만든 자는 1등을 더하되 곤장은 100에 그치고 3천리 밖으로 귀양보내게 되어 있사옵니다. 지금 이후로는 무엇이든 염초로 구워 만든 물건을 사서 가진 자는 비록 몇 건이 되더라도 군기를 사사로 가진 한 건의 예의에 따라 곤장 80에 처하고 사사로이 구워 만든 자는 비록 한 번만 하더라도 군기를 사사로 만든 자에게 강등하는 예에 따라 곤장 100과 3천리 귀양에 처하게 하여 금지하는 규약을 엄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라서 곧 각도의 감사에게 유시하기를 의정부의 아랜 것으로서 염초의 건법을 밝게 하노라. 그리고 어리석은 백성이 이 법을 잘 몰라서 중한죄를 범할까 염려되어 내심이 가엾게 여기노니 각 고을의 수령들과 마을의 이장들로 하여금 집집마다 이르고 깨우쳐서 법을 범함이 없게 하라 하였다. 정통 8년은 1443년 세종 25년을 말한다. 세종시록 116권 세종 29년 4월 9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새 쌍둥이를 낳은 산후 귀산의 처에게 곡식을 쌀과 콩 7섬을 하사하였다. 세종시록 116권 세종 29년 4월 9일 경자 두 번째 기사. 관습도감의 관현명을 혁파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관습도감의 관현맹은 당초에 창기가 사죽과 장구를 배우지 못하였을 때 궁중의 잔치와 제향을 위하여 부득이 설치했던 것이온데 이제는 창기가 모두 향학과 당학을 배워서 군중의 잔치와 제향 때에 각기 그 소임을 다하게 되어 관현맹은 이미 소용이 없었사온데 아직도 관적에 매이어서 임의로 편하게 살 수 없사옵니다. 청하건대 이를 혁파하여서 그 생업을 이루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관현맹은 퉁소 피리 따위와 가야금, 검고 따위를 연주하는 소경이다. 사죽은
현악기와 관악기를 말한다. 세종시록 116권 세종 29년 4월 10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임금의 탄일에 올리는 진상품과 각도의 토산물에 대하여 제리하도록 명하였다. 의정부에서 백관을 건리고 임금의 탄일을 축하하여 안팎옷감과 안장갖춘 말을 진상하고 각도에서는 토산물을 바치고 전물을 올리어 축하하니 제리하라고 명하였다. 세종시록 116권 세종 29년 4월 10일 신축 두 번째 기사 황해도 경찰관 이종겸에게 흉년 구제에 대해 유시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본래 경찰관을 보내는 뜻은 수령의 잘하고 못함을 고찰할 뿐 아니라 마땅히 감사로 더불어 흉년 구제하는 일을 함께 맡아보게 한 것인데 이제 감사와 경찰관이 두 차례 올린 것을 보면 다만 수령이 흉년 구제를 잘못한 죄만 말하고 민생을 배고프고 배부름과 흉년을 구제할 조건들은 조금도 언급함이 없으니 아마도 경찰관을 보낸 본의를 알지 못하고 거저 수령의 과실을 적발함으로써 임무를 삼고 이재명 구제하는 것을 여벌의 일로 삼은 것이니 진실로 불가하다 하였다. 너는 감사로 더불어 일체의 흉년 구제하는 일을 같은 마음으로 계획 실시하여 나의 뜻에 맞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116권 세종 29년 4월 10일 신축 세 번째 기사 해안 방비의 책임을 맡은 자치사의 직무 유기를 철저히 단속하게 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각도 각 포구의 군선 관리들이 마음을 써서 배를 보살피지 않아서 썩고 상한 것이 많고 비록 더러 완전한 대로 있는 것일지라도 물에 띄워주지 아니하여 언덕에 높이 메어두고 지붕 덮개로 심히 소홀하여 혹 물에 띄워 놓은 배라도 늙고 약한 많지 않은 성군으로서 지키게 하고서 건장한 자들은 혹은 휴가를 주어 돌려보내어 고기잡이를 하여 그 값을 받거나 혹은 생선과 소금 따위 물건을 주어 팔게 하여 취리를 하오니 이런 때문에 성군이 창과 칼로서 치고 싸우는 일을 연습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배 위에서 노를 젓고 돛을 올리는 일까지도 역시 익숙하지 못하온지라 만일에 뜻밖의 큰일이 있을 때 사변에 대응할 길이 없사오니 국가에서 변방을 방비하는 뜻에 심히 어긋나옵니다. 대저 해안 방비의 잘하고 못하는 것으로서 오로지 자치사에게 달려싸운데 자치사가 국가에서 법을 세운 뜻을 못받지 아니하고 혹 화약, 점화와 군량, 어염과 육지 물건들의 저장할 곳이라 칭탁하여 집을 많이 지어놓고 평상시에 소용되는 물건을 갖춰 쓰지 않는 것이 없어서 족하고 풍부함이 큰 굴보다 나으며 말 짐승도 많이 기르고 영사, 나장과 군관, 여기, 방지기 등 의 일까지 모두 선군을 시켜서 하오매 각 포구의 만호들도 한결같이 본을 떠서 변방방비가 허술하게 된 것이 주로 이에 말미암은 것이옵니다. 이제부터는 처치사를 주전의 정해놓은 법에 따라서 육지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저희 맡은 각 포구의 병선으로서 왕래하면서 순찰하게 하옵되 만약 조정의 관원을 보내어 감사할 때 법을 위반한 자가 적발되면 비록 각 포구에 범한 것일지라도 모두 처치사에게 논지할 것이며 또 이전에 지은 집들을 부득이 화약, 굴량, 생선, 소금, 육지 물건들의 저장할 곳간이나 시령 등을 제외한 외에는 모두 다 거두어 없애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16권 세종 29년 4월 11일 애민 첫 번째 기사 함길도에 체포호를 다시 두고 그 성과에 따라 상을 주었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문에 의가에 아뢰기를 정통 7년 4월 초 10일의 명령으로 해청을 잡는 체포군을 함길도에 400호, 평안도에 200호, 강원도와 항해도에 각각 50호씩 정하에다가 정통 10년 정물에 체포군호를 혁파하고 도로 일반 민가로서 하게 하였사오나 이제 함길도 경찰관 이 종목이 두루 찾아 알아본즉 도로 체포군호로 하기를 원하는 자가 대개 많사없고 일반 민가 사람들은 매년 성을 쌓기에 장정들은 부역하러 나가고 늙고 노약한 자들만 집에 남아서 매를 잡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세가 필시를 걸어 것이오니 청하건대 도로 체포호를 두어서
그 일에만 전력하게 하소서. 그리고 전자에는 1년 내내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자는 매호에 배 5배씩 징수하였사온데 또한 너무 가혹하오니 이제부터는 징수하지 말게 하옵고 또 매자리에 상을 주는 법이 또한 알맞지 못하오니 이제부터는 옥송골 한 마리 잡는 자는 심사하여 벼슬 없는 자에게는 토관 총 8품 벼슬을 주고 원래 직함이 있는 자에게는 한 등급을 가자하여 주며 1년 안에 2마리 이상을 잡은 자로서 벼슬이 없는 자에게는 정팔품 벼슬을 주고 원래 직함이 있는 자에게는 2등급을 가자하여 주며 잡송구를 잡은 자로서 벼슬이 없는 자에게는 정구품을 원래 직함이 있는 자에게는 한 등급을 가자하여 주고 1년 안에 2마리 이상을 잡은 자에게는 벼슬 없는 자에게는 정팔품을 원래 직함이 있는 자에게는 한 등급을 가자하여 주도록 하오며 잡는 데 부지런하고 태만함이 또한 수령에게도 달려싸우니 한 마리의 경우의 수령에게는 옷 한 벌을 하사하고 2마리의 경우에는 가자를 해주고 3마리의 경우는 옷 2벌과 가자를 하여 주며 만일 일반 민가에서 잡아오는 자가 있으면 벼슬 상이나 물건상을 자원하여 따라 하되 전례에 의거하여 시행하고 한 마리 경우는 3년 동안 2마리 경우는 6년 동안 복호하게 하옵고 매년 가을에 조정의 관원을 보내어 순행 고찰하게 할 것이오며 강원도와 항해도는 송골매가 드무오니 포착코를 도로 둘 필요 없이 전례대로 일반 민가가 잡도록 할 것이오며 그 나머지 일체로 정통 7년 4월 명령의 조건에 의거하여 하도록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정통 7년은 1442년 세종 24년이며 복호는 호세를 면제합니다. 세종실록 116권 세종 29년 4월 11일 이민 두 번째 기사 선립을 대립하지 못하도록 목패를 만들다. 성군을 대립하지 못하도록 목패를 만들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선군을 대립하지 못하게 하는 방책을 각도에 이첩하고 찾아다니며 알아본즉 선군, 호수, 봉족을 모두 부유하고 착실한 사람으로 가려서 정하고 번들 때마다 진무, 영사, 사관 외에 격군은 물론 정봉족이 윤차로 변당 방해에 나가게 하오며 그 중에 진무는 배를 영도하는 두목으로서 격군을 통솔하는 책임이 가볍지 않사온데 만호가 혹 청탁 관계로 인하여 재간을 가리지 않고 정실에 따라 자주 가라더니 실로 좋지 못하옵니다. 이 뒤로는 배의 격군 가운데 풍세와 물길에 잘 알고 밴 일에 익숙하여 여러 사람의 추앙을 받는 자를 처치사에게 보고하여 직첩을 주어서 임명하도록 하고 또 중국의 예와 같이 검언치를 한 둥그런 목패를 만들어 한편에는 성명, 연령, 용모, 신장과 부모의 성명이나 칭호를 쓰고 한편에는 아무 고을, 아무 동네에 사는 아무포, 아무영임을 써서 깊이 새기고 분을 발라 선군이라는 두 글자를 전자로 부어 만든 낙인을 찍어서 항상 차고 다니게 하여 점거할 때의 빈거가 되고 만약 도망하거나 죽거나 늙고 병들어서 사람을 갈 때에는 그 묵은 패는 거두고 새 패로 고치어 주고서 관찰사, 절제사, 처치사가 수시로 사람을 시켜 부정을 감시하여서 만일에 대리로 세운 자가 있으면 대리시킨 사람과 대리한 사람은 모두 율에 따라 논제하고 대리시킨 사람은 본번 외에 연속하여 2달 동안을 번쓰게 하고 대신한 자는 만일 한가한 소임이면 곧 선군으로 보내고 만약 공사간 천인이면 각 포구의 염소에 2달 동안 배역시키며 관리도 또한 죄를 주어서 모람하는 길을 막도록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대립은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내는 일이다. 세종실록 116권 세종 29년 4월 12일 개묘 첫 번째 기사 세자가 비득전에서 상식을 드리다. 세종실록 116권 세종 29년 4월 13일 갑진 첫 번째 기사 흉년구제를 잘못한 평안도 감사 권극하 등을 곤장을 처하게 하다.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평안도 감사 권극하와 지상원 군사 정포의 흉년구제를 잘못한 죄는 제서 유의율에 의하여
포는 곤장 90, 공극하는 곤장 80이옵니다. 하니 명하기를 극화는 장성현의 귀양 보내고 포는 속전을 받지 말고 곤장에 처하라 하였다. 그때 또 중사들을 각도에 파견해 흉년 구제하는 일을 살피게 하였는데 평안도에 여러 고을에 굶어서 부족난 사람이 60여인이나 되므로 형조에 명하여 공문하게 하였다. 중사는 왕명으로 내보낸 황간이다. 세종시로 116권 세종 29년 4월 13일 갑진 두 번째 기사 행대감찰 홍원숙과 병상빙을 경기 좌우도에 보내다. 세종시로 116권 세종 29년 4월 14일 을사 첫 번째 기사 특지로 벼슬을 제수할 경우 그 타당성을 심사하여 추후에 제수하도록 하다. 이조와 병조에 전지하기를 제수하는 날에 만일 특지로 벼슬을 제수한 사람이 있으면 그저 급작스러운 때문으로 미처 성격고사도 못하고서 함부로 벼슬을 주는 것은 의리에 합당하지 못하니 이제부터는 여러 사람이 다 아는 경우를 제한 이외의 그 나머지 사람은 명령이 내린 날에 벼슬을 주지 말고 그 사람에게 벼슬을 주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한지를 다시 더 심사하여 다음 정사 때에 제수할 것으로 예규를 삼으라 하였다. 세종시로 116권 세종 29년 4월 15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세자가 휘득전에서 망제를 거행하다. 세종시로 116권 세종 29년 4월 15일 병호 두 번째 기사 감사 김세민에게 때가 놓치지 않고 파종하도록 유서를 내리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가만히 듣자건대 경기도 각고을에서 벼슬아치들의 집에는 곡식 종자를 내어주지 않고 있으므로 종자를 뿌리는 일이 때를 잃을까 심히 염려된다 하오니 내주도록 하시기를 청하옵나이다 하니 임금이 곧 지인을 좌우도에 나누어 보내어 벼슬아치들의 집에도 내주기를 명하고 이어서 씨를 뿌린 상황을 살피게 하고 곧 유서를 감사 김세민에게 내리기를 밥은 백성의 하늘이니 농사는 늦출 수 없는 것이다. 온갖 곡식을 심고 뿌리는 것이 각각 때가 있는 것이니 때를 만일 한번 놓치면 1년 내내 되찾을 수 없는 것이다. 도내의 파종이 이제 절반도 지나지 못하였다 하니 생각하기를 망종이 아직 멀므로 그때까지는 괜찮으리라 하여서 이같이 늦어지는 모양이다. 그러나 망종이라는 것은 사고가 있는 사람이나 농사에 게으른 자가 비록 일찍이 갈고 심지 못하였더라도 만일 망종까지만 하면 그래도 추수할 가망이 있다는 말이지 반드시 망종을 기다려서 종자를 뿌리라는 기한으로 삼은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빗물이 넉넉할 때 망종이 멀었다고 하여 농사의 권장을 급히 하지 아니하면 심히 불가하니 경은 알아서 속히 농업을 권장하여 때를 잃지 않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116권 세종 29년 4월 16일 정미 첫 번째 기사 황희도 감사가 평안도에 조전해오는 배 한 척의 파선을 보고하다. 평안도에서 조전해 오는 큰배 19척이 풍천군 진방포에 이르러서 한 척이 상하에 파선되었나이다 하였다. 세종시록 116권 세종 29년 4월 17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상사 환난으로 사직을 청하는 지편전 교리 하위지의 상서 신은 용렬하고 어리석음으로써 외람이 시종에 더럽힘이 되었는데 성은이 지나치게 입사와 스스로 보답할 길을 알지 못하옵니다. 병인년 9월에 형 하강지가 병든 몸으로 남쪽 변방에 옥살이를 가게 된 때문에 사직을 하고 부축해서 가기를 청하였사옵더니 본직 그대로 연말을 타고 함께 가기를 윤허하시었사옵고 얼마 안 돼 형의 병이 위독하고 아우 하기지가 또 죽음에 벼슬을 사직하고 병구원과 초상이를 가보기를 청하오니 또 역마를 타고 가서 돌볼 것을 윤하시와 전후에 특별하신恩정이 고금이 없는 일이옵니다. 돌아보건대 무슨 미미한 공로가 있어서 이러한 특별한恩寵을 외람하게 입사오리까.
밤중에 일어나서도 눈물이 비오듯 내리나이다. 상사 환란으로 내려온 뒤 여러 달이 지내 싸워 대구를 사모하옵는 외로움 정성이 아침 저녁으로 더욱 간절하옵니다. 다만 거기 스스로 생각하건대 신이 일찍이 부모를 여의었고 오직 형에게 의지하여 아비처럼 여기옵는데 이제 옥에 갇힌 데다가 질병까지 더하여 있었고 기지는 삶을 버리고 갚았사오매 몸이 비록 끝났사오나 땅속에서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오니 신이 버리고 가서 바늘에 나아가는 것은 인정에 차마 못할 바이었고 헛되게 직사를 띠고 오래 외방에 나를 보내는 것이 또한 깊이 황공하온지라. 진태에 궁박하여 몸둘 곳이 없사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위태롭고 간절한 정상을 굽어 옆이 여기시와 직사의 파면을 윤하여 주시옵소서 하니 허락하였다. 세종치록 116권 세종 29년 4월 18일 기윤 첫 번째 기사. 이선과 안승선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선으로 병조 판서를 안승선으로 평안도 관찰사를 삼았다. 선의 사람들이 용렬하고 잣달기가 형편없고 고집세고 괴팍하여 불손하여 매양 벼슬에 있으면서 능히 사물을 처결하지 못하면서도 또한 동료와 부하를 신임하기를 싫어하므로 이 때문에 간데마다 일을 잡치지 않는 것이 별로 없고 평상시에 집에 있을 때는 방 한 칸을 따로 두고서 얼굴 반죽의한 사내종 하나를 데리고 가면서 거치하기를 첩첩같이 하니 동네에서 그 종을 가리켜 이정성이 첩이라고 이르고 그 종놈은 안방에도 거침없이 출입하게 되고 그의 처와 동침하게까지 되어 추잡한 소리가 잠옷 밖에까지 들리되 선이 금하지 않고 또한 끓이지도 아니하여도 종을 시켜 사면 이웃의 담 밑을 파괴하여 쌓는 족족 무너지게 하므로 사면의 이웃이 견디지 못하여 이상한 사람이 서너 집이 되매 곧 텃밭을 삼아버리고 우물이 하나가 울 밖에 있는 것을 텃밭으로 집어넣고 싶은데 여러 사람이 물기러 가는 것을 끓여서 사람의 시체다 갖다 놓으므로 사람들이 감히 물길로 오지 못하며 그만 담을 쌓아 텃밭을 삼았다. 모든 일을 이와 같이 했는데 이번에 이런 벼슬을 주니 사람들이 모두 웃으면서 그 오래 가지 못할 것을 알았다. 세종실록 116권 세종 29년 4월 19일 경술 첫 번째 기사. 강도 이금 음불과 강의를 차명에 차하다. 아이고. 세종실록 116권 세종 29년 4월 20일 신해 첫 번째 기사. 함길도 자제의 관리 선발에 국민정음을 시험하게 하다. 이조의 전지하기를 정통 9년 윤 7월의 교지 내용에 함길도의 자제로서 내시 다방의 진이나 녹사에 소속되고자 하는 자는 글씨 산술 법률 가례 원육전 속육전 3제를 시행하여 입격한 자를 취재하라 하였으나 이과 시험으로 인재를 뽑는데 꼭 6가지 제주에 다 입격한 자만을 뽑아야 할 필요는 없으니 다만 점수가 많은 자를 뽑을 것이며 함길도 자제의 3제 시험하는 법이 다른 도의 사람과 별로 우수하게 다른 것은 없으니 이제부터는 함길도 자제로서 이과 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다른 도 예에 따라 6제를 시험하되 점수를 갑절로 주도록 하고 다음 식년부터 시작하되 먼저 훈민정음을 시험하여 입격한 자에게만 다른 시험을 보게 할 것이며 각 관한 이과 시험에도 모두 훈민정음을 시험하도록 하라 하였다. 정통 9년은 1444년 세종 6년 26년이다. 세종실록 116권 세종 29년 4월 21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우부승지 김유 양이 아들의 관직을 청탁한 것으로 인해 이순지 등의 직첩을 빼앗다. 처음에 우승지 김유 양의 아들 김사창이 사흥감찰을 겸하고 있었는데 사창은 공신의 후손임에 서반에 옮겨 충의위에 벼슬하였다가 오래지 않아서 오금에 승진되므로 유양이 좌부승지 이순지와 이조참판 유의성과 참이 이변에게 청탁하여 곧 부사직에 제수되었는데 이때 이르러 사헌부에서 사실을 알고 들고 일어나 국문을 청함으로 그대로 따르게 되며 순지가 아뢰기를 신은 그날 제수하는 때에 처음 참여해 다만 이조에서 사창을 서반으로 보낸 것을 알 뿐이었고 다른 것은 모릅니다 하였다가 헌부에서 조사하여 캐물은즉 순지가 말하기를
유양이 나에게 이르기를 내 자식이 용렬한데 오래 사음부에 외람되게 있으면 소임을 감당하지 못할까 두려니 속히 벼슬을 가라 서반으로 보내달라고 하였다. 한지라 사음부에 그대로 사인을 갖추어 아렸다. 임금이 말하기를 순지의 말한 바가 앞뒤가 다르다 하고 드디어 순지, 유양, 의손, 변 등 의금부에 내리고 제조, 환학과 이승손을 불러 이르기를 대저 착한 사람을 처지에 당하여 이를 맡게 되면 오래 갈수록 더욱 조심하고 가능한 자는 못하다가 둥글다가 하기를 잘하여 제 사사이를 구제하느니 이제 순지는 처음에 전형에 참여했을 적은 자세히 알지 못하였다가 남의 말을 듣고서는 곧 사사이를 행하였고 이조는 전형 선택을 맡았으면서 승지가 이를 꾸미는 것을 보고도 왈가왈부하지 못하고 끌리어 따르고 있었으니 어찌 이조라고 이를 수 있는가. 이때를 당하여 내 국왕으로 있으면서 병으로 정사를 다스리지 못하여 세자로 하여금 재계를 하게 됨이 이것이 한 변칙이며 마땅히 근신할 때 이거는 도리어 세자가 세상 일을 잘 모르는 때문으로 그저 서반으로 보낸다고 칭탁하여 모호하게 아뢰었으니 이 같은 기망한 사실을 마땅히 반드시 알아내어 사람에게 속임을 당해서는 안 될 것이니 모조리 문초하도록 하라 하니 순지는 스스로 그 잘못을 알면서도 숨기고 실토하지 않다가 한 차례 고문을 받고서는 바로 자복하고 유양과 의성과 변도 또한 복제한지라 의금부에서 모두 차명에 찰 것으로 논제하여 아른 임금이 명하기를 모두 직천만을 빼앗으라 하고 정랑, 신후관과 좌랑 이전수로 또한 연주하여 파면하였다. 아이고, 그렇다. 세종실록 116권 세종 29년 4월 20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예조 참판 허후가 병으로 사직을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다. 인하여 좋은 음식을 하사하였다. 세종실록 116권 세종 29년 4월 22일 개축 두 번째 기사 경상도 안동에 서리가 내리다. 세종실록 116권 세종 29년 4월 20일 개축 세 번째 기사 강릉의 강도인 관노 화상을 처참하다. 세종실록 116권 세종 29년 4월 24일 을묘 첫 번째 기사 죄인 문초를 청할 때 계목이나 신목으로 하도록 전지하다. 승정원에 전지하기를 이 뒤로는 형법을 맡은 관원이 죄인 문초할 일을 아래어 청할 때는 비록 작은 사건일지라도 말로써 하지 말고 반드시 계목이나 신목으로 하라 하였다. 신목은 세자에게 올리는 계목이다. 세종실록 116권 세종 29년 4월 27일 무호 첫 번째 기사 조국관 이승손 박이창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조국관으로 이조 참판을 삼고 이승손으로 병조 참판을 박이창으로 인수부 윤을 이사원으로 이조 참의를 기건으로 형조 참의를 이의 흡으로 승정원 좌부 승지를 이사순으로 우부 승지를 이계전으로 동부 승지로 삼았다. 세종실록 116권 세종 29년 4월 27일 무호 두 번째 기사 영중주원사 조말생의 졸기 말생의 자는 건초이며 본가는 양주인데 서운정 조의의 아들이었다.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슬기로 학문에 힘썼어. 신사년에는 장원 급제에 뽑혀서 요물고 부사에 제수되었고 감찰정은 헌납을 거쳐 2조 정랑으로 영전되었다가 정해년 중시에 둘째로 뽑혀 전농 부정에 제수되었다. 이었고 사헌 장령에 배명되어 직예문관을 담당하였고 신묘년에 판선공 감사가 되었다가 곧 승정원 동부대원에 잠시 배명되었으며 여러 번 성진되어 지신사가 되고 무술년에는 2조 참판에 배명되어 품계를 띄어서 정득대부로 가자 하니 말생이 사양하여 말하기를 신이 올해 출납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조금 더 개옥한 것이 없사온데 등급을 띄어 제수하시오니 성은이 너무 지중하와 진실로 마음에 부끄럽사옵니다 하니 태종이 말하기를 경 대신 자리에 두고자 하나 경을 대신 자리에 두고자 하나 아직 천천히 하려 하니 사양하지 말라 하고 다음 달에 형조판서로 성진시켰다가 곧 병조판서로 옮겨서 군정에 관한 시종을 맡게 하여 태종의 총애하는 대우가 더욱 융숭하였다.
병원년에 장주에 연좌되어 외직으로 좌천되었다가 무신년에 불러들였다가 임자년에 동지 중추원사가 되고 이듬해 봄에 함길도 도관찰사가 되었다가 겨울에 병으로 사면하였는데 갑인년 9월에 중추원사에 배명되고 을묘년에 판중추원사가 되고 예문관 대제학으로 옮겼다가 모년에 도로 판중추원사가 되었으며 기민년에 회장을 받고 임술년에는 승록대부에 승차하고 갑자년에 보국가자를 받고서 병인년에 영중추원사가 되는데 이해 세상을 떠나니 나이가 78세이다. 부음이 들리면 2일 동안 조회를 정지하고 조상과 부의와 치제를 하고 관비로 장사 지냈다. 시호를 문강이라 하였으니 문은 학문에 부지런하고 묻기를 좋아함을 뜻하고 강은 진한 허물을 뒤쫓아 고쳐 기움을 뜻하는 것이다. 말생은 기계와 풍도가 크고 너르며 일을 처리하며 너그럽고 후덕하여 태중이 소중한 그릇으로 여겼으나 옥의 티가 신상의 오점이 되어 끝끝내 국무대 신이 되지 못하였다. 아들은 조선과 조찬 조근이었다. 출납은 임금이 내리는 말과 신하에 올리는 말을 전담하는 일이고 계옥은 자기 의견으로 임금에게 도움을 되게 함이며 옥의 티는 장주에 연좌된 일을 말한다. 세종시로 116권 세종 29년 4월 29일 경신 첫 번째 기사. 도망간 강도를 잡도록 도운 백정 박두란에게 작업을 더하여 뱃슬을 주었다. 의금부에 가두었던 평양 강도 미륵이 도망하였고 양현 6에 이른 것을 어떤 길을 가던 사람이 보았는데 때마침 황해도 신천 사람 양소가 감사의 계본을 가지고 역마를 타고 서울로 오는지라 그 사람이 저에 차고 있던 활과 살을 소에게 주면서 붙잡도록 지시하여 다시 옥에 가두었다. 임금이 그 사람에게 상을 지르고 유서를 내려 물색하여 찾으니 재령 백정 박두란인지라 작업하여 더하여 벼슬을 주었다. 계본은 임금에게 올리는 거리다. 세종시로 116권 세종 29년 윤 4월 1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세자가 비덕전에서 삭제를 거행하다. 세종시로 116권 세종 29년 윤 4월 2일 개행 첫 번째 기사. 강원도 감사에게 금을 캐었던 곳과 그 수량을 아래도록 유시하다. 예전 박사가 평강현감이 되었을 때 그 고을의 우건전수 동에서 시험으로 금을 캐어 보았는데 하루에 인부 20인이 캐내던 것이 얼추 2냥 2돈중이었다. 이러한즉 우리나라에 금나는 곳이 비록 많다 하여도 그 고을만큼 많이 나는 데가 없을 것이니 그때 금을 캐었던 곳과 수량을 다시 자세하게 찾아 알아가지고 아래라 하였다. 세종시로 116권 세종 29년 윤 4월 2일 개행 두 번째 기사. 전라도에서 물건을 사온 개성관리를 공문하게 하다. 경기 우도 행대 감찰 홍원숙이 아뢰기를 개성관리가 사람을 전라도에 보내 여러가지 물건들을 사온 일이 있나이다 하니 사헌부에 내려 사헌부에 명하여 공문하게 하였다. 세종시로 116권 세종 29년 윤 4월 3일 갑자 첫 번째 기사. 문무가 급제자를 발표하다. 문과의 이승소 등 33인과 무과의 이양제 등 28인에게 급제를 주고 그 명단은 건정전달에 내걸어 발표했는데 임금이 전상에 임석하지 않고 백관의 시위도 제패하였다. 다만 시신과 삼관으로 하여금 조복을 입고 시위하게 하였다. 전날의 교도 권안수는 머리가 아주 허여가지고 역시 문과에 합격한지라 임금이 그 늙었어도 학업은 패하지 않은 것을 가상히 여겨 정과로 발탁하여 예빈 주부를 배명하니 사림에서 영화롭게 여기었다. 정과는 과거의 넷째 등급이다. 세종시로 116권 세종 29년 윤 4월 5일 병인 첫 번째 기사. 개성창고의 곡식을 서울 백성에게 팔도록 명하다. 개성창고의 곡식 1,500섬을 풀어서 서울 십리 안의 백성으로서 종자가 없어 농사짓지 못하는 자에게 팔게 하였다. 세종시로 116권 세종 29년 윤 4월 7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직권을 남용한 병조판서 이선의 벼슬을 파면하다. 사헌부 장령 이형증이 아뢰기를 병조판서 이선이 개성부 유수가 되었을 때 제6마 세피를 지인 황제종에게 주어 전라도에 보내 표전지와 백자기를 구하여 왔었는데 교대할 때 제중이 표전지 12장만을 갖다 바치는지라 새로 든 유수가 생각하기를 당초에 말 여러 피를 가지고 갔었는데 이 물건만 아닐 것이고 반드시 실어온 물건이 있을 텐데 숨기는 것이라 하여 공문하였으나 실정을 잡지 못하였으므로 사헌부에서 잡아다가 문초하였음즉 제중이 말하기를 처음에 면주 세피를 가지고 가서 표전지 12장을 샀사옵고 그 나머지는 전라감사와 절제사 및 남원부사 등이 증명한 유둔, 안총, 백자기 등을 물건이온데 이미 먼저번 유수 이선에게 전하였습니다. 하오니 청하건대 전라감사 등은 모두 국문해야겠나이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 이미 알아노라 하고 이튿날 형증을 불러 이르기를 이제 선에게 물을 것은 어떠한 일이며 선이 자복한 것과 자복하지 않은 것은 어떠한 일이냐 하니 형증이 아뢰기를 계승의 부자가 대개 80이온데 각각 부자 한 사람씩을 천거하게 하여 천거하지 못한 자가 50인에게 각각 면포 3필씩으로 총계 150필을 징수하고 또 네 사람이 부자 명단에서 삭제되기를 요구한즉 모두 면포 5필씩으로 총계 20필을 징수하였었고 또 부자 함우지가 단자 3필로 뇌물을 바치고 면제되기를 요구하였다가 일이 발각되면 곧 그 물건을 몰수하고 또 면포 10필을 징수하였사오매 우지의 사위도 또한 부자의 명단에 든 것을 집이 비난한 것으로 사양하므로 또한 면포 10필을 징수하여 몹시 가혹하고 각박하오며 또 방위를 피한다 칭탁하고 용암사, 성림사, 광명사 등 절로 옮겨 거처하면서 개성부로 하여금 여러 달을 공업하게 하고 공작색을 설치하여 여러 가지 물건을 사사로이 만들어서 감고하는 아전들과 구시라치들에게 주며 또 부중의 단자로서 지붕 있는 가마를 만들며 불악 백성들의 술을 사서 쓰고도 그 술값을 주지 않아서 갈려갈 때에 불악 사람들이 그의 처에게 욕설을 하였으며 사람을 전라도에 보내어 자기 등 속의 물건을 구해왔으며 무녀 진주로 하여금 집안에 출입하게 하여 비첩과 서로 질투하게 하기에 이르고 무녀로 더불어 간통한 정상이 이미 드러나 있사오니 이것이 그 대략이었고 이미 자복한 것은 면포 징수한 일, 공작색 설치한 일, 자기 구해드린 일들이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무릇 송사를 결단하는 모름지기 사면 이전인가 이후인가를 가려야 하는데 이런 일이 사면 이전의 것들이 아니냐 하며 형증이 대답하기를 모두 사면 이후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몇 가지 일들은 비록 사면 위에 있는 것이더라도 다 자기의 일의 수입으로 한 것이니 자기 등속의 일 이외에 나머지는 모두 묻지 말라 하며 사헌부에서 다시 청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내 들으니 있으니 유수가 되어 지나치게 강경하고 명석함으로 백성의 원망을 샀다는데 어찌 그 원망하는 백성들이 호소함을 믿고 다스릴 것이냐 자기 등속의 일도 모두 물론하고 싶으나 선이 이미 성복하였을 것이라 우선 신문하게 하되 만일 그 밖의 일들을 가지고 마음대로 추국하면 내 마땅히 너희들은 문책하리라. 내가 군문하라고 명한 일도 날세 아래어 물어본 뒤에 초안을 작성하라 하니 사관에 내서 아뢰기를 이제 사헌부에 이 선을 취재하지 말라고 명하시오니 신하는 생각하옵기를 애매한 일이라면 모르거니와 무녀를 간통한 일 같은 것은 특히 여러 사람의 입에 전파되었을 뿐 아니라 실정의 형적이 심히 현저하온지라 율문의 부랑민의 계집을 간통한 것으로서 죄가 되었는데 하물며 이 일은 국상의 대소상과 담제 이전에 있은 일인 것이오매 다른 때의 불황 여자 간통과의 비교가 아니므로 징치하지 아니하면 불가하옵니다. 만일 선을 원망하는 자가 이런 말을 꾸며내어 한 것이라면 선이 어찌 발명하지 않겠나이까. 선이 만일 발명된다면 불황민의 고소한 죄를 또한 징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오니 모름지기 공문할 것을 청하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선이 지나치게 억세여서 부자 백성들이 원망을 품었다가 이제 과연 이 일이 있게 된 것이고 또 이것이 처음부터 고소한 자가 없이 사무의 풍문에서 나왔으니 마침내는 비록 사실이 아니린 망정 어찌 사무와 서로 말썽을 할 것이냐. 대저 이를 다스리는 데는 대체를 가지고 함이 필요하고 천박하게 하였으면 아니 되나니 오늘의 원망하는 백성의 말을 믿어가지고 선에게 죄를 준다면 뒷날에 누가 능히 강직하고 명석하고서 부호의 술책에 빠지지 않을 자가 있을 것이냐. 내 이름 까닭으로 해서 논지하지 말게 하고 다만 자기 등소의 일은 선이 이미 성복하였으니 시험삼아 신문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도 또한 선을 미워하는 자의 꿈에는 말이니 끝내는 논지하지 말게 하겠노라 하고 마침내 그 벼슬을 파면하기만 하였다. 선은 어미가 태조의 후궁딸인데 선이 어려서부터 궁중에서 양육되어 심히 총애를 받았었다. 이로 말미암아 비록 여러 번 중한 죄를 범하였어도 임금이 모두 용서하고 곧도로 임명하였었다. 그가 계승에 있을 때 백성들이 가혹한 정치에 못 견디어 이사간 사람이 열에 서너 푼수는 되었다. 단사관, 양계원과 경력 유지, 도사, 유종식, 교수관, 김탁도 또한 전라도 수령들의 준 물건을 받았으므로 모두 파직되었다. 공작색은 모든 물건을 만드는 공작을 말한다. 세종시록 116권 세종 29년 윤 4월 9일 경오 첫 번째 기사 달이 세성을 가리다. 세성은 목성이다. 세종시록 116권 세종 29년 윤 4월 9일 경우 두 번째 기사 근영군 이농이 사위를 맞이하여 안장 갖춘 말을 하사하다. 무릇 종친의 자녀가 장가들고 시집가게 되면 그 친분에 따라 혹 안장 갖춘 말을 주거나 혹 말만을 주거나 함이 언전의 관례이었다. 세종시록 116권 세종 29년 윤 4월 9일 경우 세 번째 기사 양자에게 생가 아비의 음직이나 농토를 물려받도록 허락하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공문에 의가히 아뢰기를 삼가 가래의 성복이란 조문의 주를 살피옵건대 다른 사람이 뒤를 이은 자는 그 친부를 위하여 부장기이지만 역시 벼슬을 내어놓고 심상 3년을 한다 하였고 양자된 경우에 아비가 엄직이나 농토가 있으면 생가의 엄직이나 농토를 물려받기 어렵사오나 만일 그 양부가 엄직이나 농토가 있으면 생가 아비의 엄직이나 농토를 물려받기를 허락하게 되어 있나이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부장기는 지팡이를 짚지 않는 긴년복을 말한다. 세종시록 116권 세종 29년 이윤 4월 9일 경우 네 번째 기사 부모 상사의 정성을 다한 함길도 경성 백성 최중부에게 벼슬을 내리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공문에 의가히 아뢰기를 함길도 경성 백성 최중부가 부모의 상사를 당하여 한 무덤에 합장하고 거적베개를 베고 울면서 날마다 흙을 져다가 봉분을 만들고 아침 저녁으로 제사 밥들기를 담제에 이르기까지 게으르지 아니하여 사오니 청하건대 정문을 내리시고 복호하여 주시고 토간직을 주시어 후세를 권장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16권 세종 29년 윤 4월 10일 심리 첫 번째 기사 평안 함길도도 채찰사 황보인이 병방의 수비에 관해 아뢰다. 황보인이 돌아와서 복명하여 아뢰기를 삼수군에 새로이 군문원을 설치하였사오니 오진과 갑산 이외의 그 나머지 내지의 여러 고을 인민들로서 자원하여 이사가서 사는 자는 복음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고 고적에 넣어서 그대로 살도록 보호해 줄 것이오며 이산군의 별하리와 장근리, 박실리, 백도동에 사는 백성들이 매년 10월에 가시성에 들어와 살다가 이듬해 3월에 이르렀어야 내보내니 이 때문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길 옆의 집들을 헐어버리거나 음속에 묻어둔 곡식 종자를 훔쳐 감으로 해마다 때에 맞춰 농사짓지 못하여 생계가 쇠잔해지고 이 마을들은 모두 강변에서 깊이
깊이 들어가 있는 곳으로서 이미 군대를 요해처인 나이구자에 배치하여서 수비를 튼튼히 하고 있사오니 이 들어오는 백성들로 들어가 지키게 하지 말고 그 생업에 편안하게 할 것이오며, 금년에 성을 쌓은 군인으로서 역사를 다 마치지 못하고 도망한 자들은 그 감고하는 두목과 구시라치와 앞선 사람을 새로 설치한 우예군에 전가족으로 입거시킬 것이오며, 큰길 연변 각 고을에 사는 갑사들은 다른 고을로 방어하려 하는 것을 제패하고 각기 사는 곳에서 방어에 나아가게 할 것이오며, 전에는 볕동에서 이산까지와 이산에서 강계까지를 모두 내로로 통행하여 싸우나 이산과 강계 사이가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 중간 복동 땅에 합배를 설치하여 말을 갈아타게 되었었는데, 지금은 방하는 이로 인하여 이산 군사가 항상 강변 앙토리 구자에 있고 이산과 강계의 땅을 잘라서 강변 위원군을 설치하였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크고 작은 사신들이 모두 벽동으로부터 앙토리로 가게 되어 위원과 강계의 사이가 항용 다니는 큰 길이 되었고, 최대하는 말을 모두 군말을 사용하므로 그 패단이 심히 큰데, 북동의 합배는 사신들의 통행이 이미 없어졌으니 거기에 달려든 54호에서 30호를 위원으로 옮겨 소속시켜서 군인의 말을 내주는 패단을 제거할 것이며, 갑상군에는 본디 1000호 4사람과 100호가 8사람으로 8곳으로 나눠 방어하던 것인데, 지금 따로 삼수보에 업을 설치하였사오니 청하건대 방어하는 것을 감하고 1000호 1인과 100호 2인을 혁파하고 다만 1000호 3인과 100호 6인을 오진의 예에 따라 임명할 것입니다. 또 갑사 사람으로서 함흥부나 경성부의 토관직을 받은 자는 본부에서 볕을 살지 말게 하고 그대로 그 고을에 수비하게 할 것이오며, 압록강변의 형세가 외로워서 구원하기 어려운 곳인데 가만히 숨어서 땅을 갈아 먹는 자가 잠없난사오니 감사와 제사로 하여금 고찰하여 경작하지 못하게 할 것이오며, 앙토리의 목책을 설치할 때에 털을 잘 살피어 정하지 않고 산등성에 비탈진 곳에 설치하여 마땅하지 못하오니, 업성의 사인 암남쪽에 산과 물이 잘 조화되어 있고 또 우물과 샘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농사가 바쁘지 않은 틈을 타서 벽과 성을 설치하게 하옵소서 하였다.